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소방교 승진, 소방법령2, 해설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결과는 물론 이제 나중에 잘 나오겠지만, 하여튼, 많이 애쓰셨고, 혹시, 결과 좋으시다면, 축하드리고, 결과 조금 더 안 좋다라고 하면, 다음 기회를 좀 노려보시면 되죠. 문제 스타일을 이제, 보셨으니까, 이런 정도로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감을 잡으시면, 처음 도전보다는 이제, 두 번째가 훨씬 더, 무난하게, 편안하게, 치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법령2는, 시험 범위가 딱, 법이 두 가지라서, 그 범위 내에서 나오는데, 사실 요번에 문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딱 우리 소방교 승진에 맞는 그런 난이도 정도로 출제가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25문제 찬찬히 한번 좀 해설 강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그죠? 많이 하진 않아도 되죠. 시험을 이미 보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에는 이제 문제밖에 안 나오고요. 자, 우리 해설은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해설 파트를 또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문제, 다른 얘기 안 하고요.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 소방시설법이라고 주로 이제 짤막하게, 자, 우리 줄여서 소방시설법. 자, 법률, 시행령상 임시소방시설 중에서 우리 간이 피난 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정식 소방시설이 뭐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간이 피난 유도선을 대신할 수 있는 정식 소방시설은 뭐가 있냐? 요 간이자 빼고 피난 유도선이라든가, 피난구 유도등이라든가, 비상조명 등,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물론 이제 통로 유도등? 이런 것도 있죠. 여기 이제 네 가지인데, 네 가지. 네, 통로 유도등. 이런 건 되는데, 피난구 유도 표지.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따라서, 1번에서는 답이 4번이다. 라고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좀 찾아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자, 2번. 자, 우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자, 소방시설법에서, 자, 우리 무창층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건 찾아라. 이런 거는 시행령에 바로 나오는 거라서, 우리 이제 무창층. 자, 계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 바닥 면적의, 그죠? 30분의 1이죠? 30분의 1. 그러면, 30분의 1, 뭐죠? 그죠? 이하지, 이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계구부 면적이 바닥 면적의 30분의 1보다는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이라고 돼 있으면 일단은 이제 땡이고요. 자, 그다음에 계구부 크기는 지름이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해라. 50cm죠? 그럼 일단 1번, 2번 중에 50cm니까 얘는 틀렸네요. 그럼 따라서 여기까지만 봐도 답이 우리가 이제 1번이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계구부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계구부 밑부분까지 높이는 1.2m 이내에 된다. 그래서 답은 당연히 여기서 자연스럽게 1번을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3번. 요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죠. 요 문제는 어려운 것도 있지만 좀 이제 짜질구리한 거라서 우리가 이제 시행규칙에 가시면 이제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시 필요한 뭐가 있어요? 점검 장비들이 또 있죠. 그러면 이럴 때 공통시설에 대한 게 있습니다. 공통시설. 그죠? 공통시설은 방수압력 측정기라든가 아니면 절연저항계, 전류전압 측정기 이런 게 있고 소화기구는 이제 저울만 있으면 되는데 저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통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설이 됐든지 간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방수압력 측정기, 절연저항계, 전류전압 측정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소화기구는 저울, 옥내나 옥외 소화전은 소화기구는 여기 저울이 있네요. 저울. 그다음에 자, 옥내나 옥외는 뭐가 필요하죠? 여기는 옥내 옥외 여기 있네요. 소화전 밸브 압력계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는 헤드 결합 렌치 이런 건데 여기서는 지금 이거는 맞았고 자, 요것도 맞았고 자, 분말 소화 설비가 나오니까요. 분말 소화 설비는 검량계, 기동관 누설 시험기 그 밖에 등등등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정기구. 그러니까 검량계 이 맞았네요. 그럼 이제 제연 설비는 기동관 누설 시험기가 아니라 풍속 풍압계, 제연설비, 그 다음에 폐세력 측정기, 그 다음에 압력차 측정기, 차압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따라서 답은, 3번이 틀렸죠. 그럼 기동관 누설 시험기, 이런 거가 필요한 거는, 어디냐? 없네요.
없어요. 그래서, 자, 저거는 이제 말이 좀 만들어져서 나온 것 같은데, 자동화된 탐지설비나 시각경보기는 열감지기 시험기, 연기감지기 시험기, 그러니까 연감지기 시험기, 그 다음에 공기주입 시험기, 감지기 시험기, 연결 폴대, 음량계, 뭐 이런 거 있고, 누전경보기는 누전계, 그다음에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무선기, 통로 유도등이나 비상조명 등은 이제 조도계, 이렇게 빛이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보는 건데, 일단 저 기동관 누설 시험기,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다. 아마 요 문제는, 맞추신 분도 있을 건데 맞추셨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신 거고요. 그 세부적인 것까지. 그리고 좀 틀리셨다 하더라도 뭐 크게 좀 가슴 아파할 내용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맞추면 좋지만 틀려도 이렇게 속상할 정도는 아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자, 우리 화재예방 소방설에서 자, 시행 영상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특정 소방 대상물이 어떠한 상황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 대상물의 범위가 있고 거기에 이제 맞게 짝지어진 소방 시설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옳은 걸 찾아라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구분은 여기 다 돼 있습니다. 화재 위험도가 낮은 거, 그다음에 적용하기 어려운 거, 기준을 다르게 해야 되는 특수한 용도 가진 거, 원자력 발전소하고 또 뭐가 있어? 뭐 폐기물 처리 시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거 하나 있고. 자, 요거는 조립공장, 주물공장은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2번이 바로 틀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는 이런 거 아니죠.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여기는 이제 자탐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여기도 옥내수화전, 소화용수설비,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인데 여기요, 여기. 연결 살수는 어디가 됐든지 간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답이 여기서 가볍게 1번이다.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나머지들에 대한 거는 뭐 해당사항 없는 애들이 주로 다 써 있어서 자, 5번 갑니다. 자, 법률상 소방시설법상 청장이 관리사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데 보통 한 방에 1차 위반했을 때 1차 위반 시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있는 대로 골라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관리사에서 관리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첫 번째 취소될 수 있는 사항이 공통적으로 제가 항상 수업 때 얘기했던 게 거짓, 그러니까 뻥치는 거죠. 거짓이나 또는 이제 부정한 방법. 예? 거짓이나 부정한. 이러면 이제 바로 취소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빌려주는 거. 그래서 빌려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둘 이상 업체에 취업한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다. 그러면 결격사유죠. 결격사유. 그럼 기본적으로 관리사니까 이렇게 네 가지가 된 거고요. 만약에 다른 데서 만약에 자격 취소다 또는 등록 취소 이런 게 나오면 가장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거나 등록했다.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결격사유. 시험을 볼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됐다. 그 다음에 사업의 등록도 마찬가지. 사업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니까 등록이 됐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적발이 되면 한 방에 가짜없이 취소되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요거랑 결격사유를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네 가지 중에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여기 있죠.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을 할게요. 이거는 당연히 바로 한 방에 취소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결격사유가 없다면 나머지를 봤을 때 빌려줬다거나 동시에 두 사람 취업 이것만 고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빌려준 경우 이거 바로 취소되는 거고요. 동시에 둘 이상 업체에 취업했다. 이것도 바로 취소해요. 그런데 여기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절했다. 이렇게 했다고 바로 1차에 취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나다만 찾으면 돼요. 가나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답이 되겠죠. 일단 나가 안 들어간 게 없죠? 다 들어갔죠? 기본적으로 이제 나는 다 들어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가 없으면 이제 답이 안 되는 거고, 요렇게. 이게 딱 네 가지. 이제 제가 수업 때도 항상 얘기했던 게, 이 1차, 바로 한 방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되는 거는 필히 정리를 또 하시라고 여러 거 말씀드려서. 그래서 답은 가나다. 2번이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 시행령상. 우리, 이 문제는, 장 시험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게 보기가 좀 다르게. 그래서 여기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 후에 사용되는 설비, 이 설비를 우리는 이제 무슨 설비라고 한다? 소화 활동 설비. 그 요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일단은 이제 재현 설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 들어가죠. 그다음에 연결 살수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무통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비상 콘센트 들어가고, 연소 방지 들어가죠. 그러면 따라서 소화 용수 설비. 이건 소화 용수 설비 자체는 그냥 우리가 소화 용수 설비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여기도 시행령상 둘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을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보는 연결 통로에 대해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는 이제 시행령 별표 2번의 비고 사항에 나오죠. 비고의 2호죠. 2호. 비고의 제2호에 보면 둘 이상의 대상물을 뭐 연결 통로를 통해서 연결됐을 때 두 개를 하나로 볼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자, 내화 구조가 아닌 연결 통로는 무조건 두 개를 하나로 봅니다. 자,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령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컨베이어로 연결된 플랜트 설비, 배관도로 연결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이거죠. 내화 구조로 된 이건 아니니까요. 이러면 연결 통로를 갖다가 벽이 없는 구조와 벽이 있는 구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럼 벽이 없는 구조는 길이가 10이 아니라 6m 이하일 때입니다. 벽이 있는 경우가 10m 이하일 때예요. 그때 이 벽이 있느냐 없느냐, 이 벽을 있는 거로 볼 거냐 없는 거로 볼 거냐는 바닥에서 해당 층의 천장까지 높이에 2분의 1 이상 설치되어 있으면 벽이 있는 거로 보는 거고, 2분의 1 미만이다 이러면 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기준이 또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비고 부분도 제가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 이 부분도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더라라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답은 4번이고요. 자, 8번. 요거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소방시설법에 본부장, 서장의 건축 허가 등의 동의가, 요 문제도 우리가 어디에 나왔냐면 우리 소방장 법령 2 시험에 우리가 출제된 부분인데요. 서류가 다르죠. 그러니까 보기가 다른 건데, 장에서는 뭐라고 나왔냐? 요게 아니라 장에서는 이 첨부 서류 중에 뭐가 있나요? 설계업자의 등록증, 설계업 등록증인데 거기는 공사업 등록증이라고 나와서 이제 틀린 거고, 여기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서.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는 첨부 서류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건 지금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받고 나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이미 다 된 거에서 선임하는 거니까, 중축이 되면 중축공사의 완료일로부터 30일 안에 선임하는 거니까, 새롭게 만들어지면 완공일로부터 30일이에요. 이거는 필요 없는 거니까, 8번엔 답이 4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첨부 서류로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 소방시설법에서, 법령상 청장이 정하는 내진 설계, 기준에 맞도록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아닌 것. 우리 내진 설계 대상은 누구죠? 내진 설계 대상? 옥스, 물 그랬죠. 옥내수 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그 다음에 물 분무 등 수화 설비. 이 물 분무 등 수화 설비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있죠. 얘는 물 분무 등이니까. 따라서 연결 송수관 설비는 내진 설계 기준이 아니다라는 걸로 답을 가시면 되죠. 간단한 겁니다. 자, 그다음 자, 10번. 자,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 기준 변경으로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이 강화되면, 요것도 우리 소방장 시험에서 등장했던 문제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보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뭐 있어요? 강화된 거 따라가야 될 거? 그죠? 우리 소방시설 중에서는 이제 소화기구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비상경보 설비가 있죠? 그 다음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피난 구조 설비가 있죠. 자, 이렇게가 이제 1호고요. 자, 그 다음에가 또 뭐 있죠? 공동구에 설치하는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이나 또는 이제 통신 사업용 지하구에 통신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이제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또는 이제 의료 시설에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 있죠. 자, 여기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단독 경보형 감지기, 단경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간이 스프링, 자탐, 단경감. 자, 의료는 네 가지죠.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건 의료나 노유자는, 의료는 뭐 자탐, 자속, 그 다음에 노유자는 간이는 맞는데 이제 무통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11번입니다. 자, 소방시설 법령상 우리 소화수 수집 처리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자, 여기. 자, 이거는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면 요 물분무 등수화 설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그죠? 물분무 등수화 설비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물분무 등수화 설비를 하긴 하는데 이런데 소화수 수집 처리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분무 등수화 설비가 있다. 그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 시행령 별표 5번에 가나다라 마목인가요? 바목에 가시면 그 물분무 등수화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에 거기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6번이 나오거든요. 6번에 뭐가 나오냐면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에는 뭘 설치하라고 되어 있냐면 물분무 등을 하긴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자, 이산화탄소 수화 설비, 할론 수화 설비 또는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수화 설비를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할론 수화 설비 설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물분무 등 수화 설비는 종류가 많지만 이 경우에는 이거를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포수화 설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찾아가시는 거고. 요 문제도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분무 등 수화 설비에서 쫙 나가는데 단서 조항에 나오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 경우 후단에 나오는 거라.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웠을 거고, 뭐 물론 이제 철저하게 잘 하셨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것까지 챙기기가 좀 어렵죠. 이게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잘 몰랐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공통점이 이렇게 세 개는 가스계죠. 할론, 이산화탄소, 이거는 가스계인데 이거는 물, 수계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제 답이 1번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좀 종류가 다르니까 그건 어디까지 제 생각인데, 만약에 안 되면 이렇게라도 좀 찍어야 되죠. 자, 12번 소방시설 설치에 대해서 법령상 용어정의로서 소방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 소방시설 등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가죠? 이게 아마 그 용어정의에 보면, 법의 용어정의에 보면 1호가 이게 소방시설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2호가 소방시설 등이죠. 그럼 이제 소방시설 등의 정의가 이제 뭐라고 되냐면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다,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 들어가면 이제 뭐가 있어요? 방화문 및 방화 셔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방시설 등이라고 하면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화문 및 방화 셔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따라서 여기서 방화벽은 없네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13번. 자, 우리 시행령상, 우리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이제 아닌 거 물어봤죠? 그럼 공기호흡기 설치 대상이 아닌 거
어디입니까? 뭐 지하구, 운수시설, 지하역사. 그러니까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당연히 설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그 다음에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상위. 그러면, 자, 1번이 틀렸네요. 지하구는 해당 사항 없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공기업기를 설치될 대상에는 여기 4번에 나와 있는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그 다음에 이제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그리고 지하가가 아니라 지하구가 아니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1호 바목 및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 수화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물인데 호스릴 방식의 이산화탄소 수화 설비는 또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구가 아니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답이 이것은 이제 1번으로 답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3번까지가 소방시설법이었고, 자, 14번의 기본법으로 이제 넘어가네요. 자, 용어 정의로 옳지 않은 건데요. 보통 우리 소방기본법의 용어 정의에는 뭐가 없습니까? 없죠. 특정 소방대상물이라는 용어 정의는 없죠. 그래서 특정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방대상물에 대한 것만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 그러니까 기본법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자,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문제를 나왔을 때, 보기를 딱 보는 순간, 우리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느낌이 딱 오셔야 될 게 뭐예요? 그죠? 행안부 장관이라고 하는 거는, 답이 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청장 중에서, 고르는 건데, 보통,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 기본 계획이다, 종합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기본이다, 종합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계획들은, 자, 누가 설치하느냐는 그 법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청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누가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다르지만 대부분 수립 주기가 5년이라 했죠. 5년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이나 종합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집행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집행 계획이라든가 또는 이제 시행 계획이라든가 또는 세부 계획이 있어요. 자, 이런 이름으로 나오는 계획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얼마마다라 그랬냐면 매년 그랬습니다. 매년. 그럼 여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종합계획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억에 들어갈 거는 이건 안 되니까 청장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몇 년마다 그러니까 종합계획이니까 5년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감을 좀 잡으시면 되니까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거의 정해져 있는 거라서 뭐 이게 계획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충분히 또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우리 소방 용수시설 설치 기준, 뭐,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다 차지하는데, 일단은 이제 기억에 들어갈 거는, 우리, 이런 거 틀리지는 않으시겠지? 우리 소화전에다가 연결되는 이제 상수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소화전 연결 금속구 구경이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65mm죠. 그건 일단 이제 딱 눈치껏 제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급소탑은 개폐밸브, 그죠? 지상 1.5에서 1.7 아마 요거 수업 나갈 때 아마 제 키 정도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1.7이니까 요 탈락이네요. 따라서 여기까지만 찾아도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머지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난이도가 좀 약한 거라서 자 17번이죠. 자,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 영상, 화재 예방 조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화재 예방 조치. 우리 12조죠, 12조. 자, 우리 화재 예방 조치는 자, 12조에 대한 건데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이거는 대부분 이제 본부장 서장이 명령권자죠. 자, 그래서 본부장 서장이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뭐 물건 있으면 치우세요 이런 거 이제 명령 내리는 거죠. 그래서 위험물 또는 물건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일단 보기 보고. 자,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이라고 했습니다. 보관기간은 본부나 서해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한다. 그죠? 이거는 시행령에 이제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본부장 서장은 보관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거나 소정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면 폐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본부장 서장은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금액에 대해서 소유자와 그죠? 협의를 거쳐서 이를 보상한다. 자, 근데 이제 4번이 답인가 봐요. 자, 본부장 서장은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할 때에는 그날부터, 그죠? 14일이죠. 14일 동안 본부나 서해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그
그 기간이 끝나면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보관해라. 그리고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불을 사용하는 설비 관리 기준 중 난로 기준에 난로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우리 여기도 하나 나왔는데 난로 같은 경우는 연통인데 난로와 벽 사이 거리 0.5m 이런 거는 없죠, 사실. 그러니까 처음 본 거는 답이에요. 그래서 1번 틀렸죠. 자, 벽하고 천장 사이 거리가 0.5 나오는 거는 난로가 아니라 혹시라도 이걸 이제 고쳐 쓴다면 뭘로 고쳐 쓸 수가 있으실까요? 고쳐 쓰게 되면 이건 이제 건조 설비 이런 걸로 고쳐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자, 다시 자, 난로 대신에 우리가 뭘 쓸 수 있다? 그죠? 건조 설비. 그래서 0.5m 벽하고 천장. 그래서 반건조 오징어. 아마 제가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1번이 답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0.6, 0.다 맞고 원래 이동식 난로는 이런 데서 못 써요. 다만 난로가 쓰러지면 그러지 아니한다. 뭐 그래서 우리가 이동식 난로 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19번. 자, 특수가물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특수가물 다 외우셨죠? 근데 여기는 이제 비고사항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된 것 같은데, 항상 또, 보셔야 될 건 이런 거예요. 그 면화류, 그러면 불연성, 난연성, 인이 아니라, 아니죠, 아닌. 아닌. 이게 제가 뭐 잘못하고 있나요? 아닌. 자, 그 다음에 2번. 자, 사료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 이냐. 여기도 아닌.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연성 고체가 특수가물이 되기 위한 조건은 1000kg가 아니라 우리 가연성 고체는 가고 싶다 3다수. 저는 이렇게 얘기했네. 3천이죠. 그럼 따라서 4번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비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이런 부분도 좀 잘 나오는데, 좀, 참고적으로, 우리 장 해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본법에서요, 지금 앞에서 보고 있었던 뭐 화재 예방 조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지켜야 되는 사항이라든가, 지금 여기 특수가물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기본법에서는 다 빠져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원래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삭제되면서, 법이 두 개로 갈라진다고 예전에 기본서 할 때, 우리 OT 때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두 가지 법으로 쪼개지는데, 거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요 파트로 얘네들이 이제 옮겨갑니다. 옮겨가는데, 내용이 조금 더 추가되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저장 취급에서 좀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튼, 혹시라도 이제 내년에 승진을 또, 교나 아니면 이제 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방법령 2를 또 들으셔야 되는데, 그때 한번 이제, 또 강의 때 또, 좋은 기회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또 준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자, 20번 갑니다. 자, 소방 지원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거네요. 자, 우리 소방 지원 활동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4가지가 있고, 이제 규칙에 한 3가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지원 활동은 뭐예요? 끝에 지원 활동이라는 거 이런 걸로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요 1번에 해당하는 화재, 재난재해 피해 복구 지원 활동. 이건 뭐 지원 활동 끝났으니까 이제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행 규칙에 가시면 군, 경찰 등 유관기관이 실시하는 훈련 지원 활동. 요것도 지원 활동이고. 그 다음에 각종 집회나 공연 등 이런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지원 활동. 다 맞죠? 근데 여기는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그랬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그리고 생활안전 및 위험재해 활동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뭐라고 보시면 돼요?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이 생활안전활동은 별도로거든요. 별도로.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생활안전활동 위험재해 활동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를 따로 본다면 이게 없다면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은 지원활동이 아니라 이건 소방활동이죠. 그래서 답은 20번에 3번.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좀 하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자, 우리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관계인이 해야 될 조치, 뭐뭐 있죠? 우리 법에 보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관계인은, 대피, 인명대피, 그죠? 피난 유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경보를 울리고, 그죠?
경보를 발령하고, 그 다음에 피난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이게 임명대피, 유도, 피난 유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난 유도. 그 다음에 이제 구조이죠, 구조. 그 다음에 불을 끄거나 화재 진압 내지는 이제 다른 곳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한다. 이런 거죠. 그럼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는 이제 구조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방활동 구역을 이거는 대장님이 하는 거죠. 답이 2번이네요. 자, 근데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요거 두 개 다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거, 요거 진압하고 이제 화재 확대 방지, 요거 두 가지 들어가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법은 다 맞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자, 우리 소방활동 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활동 구역 설정은, 누가 하죠? 소방활동 구역 설정은 방금 전에 문제에서도 했지만, 소방 대장님이 구역 설정을 하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 구역에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소방, 6개 조건이 있죠. 소방활동 구역 안에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 전문자. 그러니까, 안에라고 해야 되는데, 주변에 그랬으니까 1번이 바로 틀렸네요. 나머지 의사가 나서 되고, 자, 특히 이제, 요,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인데, 요 문제랑 비슷하게, 우리가 소방장에서도 나왔는데, 그때는, 답이 요 4번이었는데요. 왜 4번이었냐면, 소방장에는요, 여기 이제 하나가 추가 들어간 게, 기계가 하나 추가 들어갔어요. 기계가. 근데 기계는 당연히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장하고 교하고도 이렇게 이제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어차피 이제 범위가 똑같으니까, 나오는 문제나 스타일들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특히 기본법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방해설법에서 약간의 난이도 조절이 좀 가능은 한데, 어쨌든, 중복이 좀 되는 문제 중에 한 가지. 자, 23번. 우리 한국소방안전원의 수행 업무가 아닌 것 찾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안전원의 수행 업무는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 발간,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연구, 조사, 그러니까 교육 및 조사 연구, 그 다음에 이제, 위탁하는 업무, 소방청장 등 소방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2번. 소방 정책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원의 업무도, 시험에 좀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본법에서는. 이게 워낙, 양이 작아서, 이런 업무 수행도 잘 숙지를 하셔야죠. 2번입니다. 23번에. 해설은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24번. 자, 손실보상에 대한 대상이 아닌 거. 우리 보통 손실보상에 대한 대상은 뭐가 있나요? 우리가 소방활동 중에 또는 생활안전활동 중에, 자, 이건 생활안전활동이죠.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이런 것들이 소방안전활동이잖아요. 자, 이런 거를 하다가 손실을 입었다라고 하면 그 손실 입은 자는 뭐예요?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해 동물, 벌 등, 이것도 생활안전활동이죠. 이렇게 해서 손실 입었다. 아니면 화재 진압 등 등등등 소방 용수 외에 이런 거를 하다가 장치를 좀 망가뜨렸다. 이러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방활동 종사 명령으로 인해서 부상당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도 손실보상하죠. 근데 이 2번에 해당하는 소방대의 위법한 소방 업무나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을 입은 자는 이건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방대의 위법한 업무를 왜 법에다 명시합니까? 위법한 행위를 하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행정법이나 이런 거에 보면 적법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위법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 그러면 손해배상에 대한 거를 법에다가 명시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건 위법한 사항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위법한 업무가 아니라 적법한이라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2번. 나머지는 다 손실보상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강제처분, 여기서 빠진 건 이제 강제처분이죠. 강제처분으로 인해서 처분 중에 그냥 자동차를 빼거나 물건을 치울 때 주정차돼 있는 이럴 때 손해를 입히면 손실보상하는 건데요. 그때 만약에 이제 법령을 위반하여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안 해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적법한 이렇게 되는데 위법한 그랬으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자,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른, 나머지 색과 다른 거. 그래서 과태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니까요. 자, 19조 2항에 따른, 자, 우리 19조 2항이 뭐냐면, 이걸 이제 알아야 되죠. 이게 19조 2항은, 우리가 연막 소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울 때,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해서 소방 자동차가 출동하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죠. 자, 참고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머지들하고 좀 다르다고 보는 게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했다. 이거는 이제 13조는 화재경계지구고요. 이 사항은 화재경계지구에서 소방특별조사를 했을 때 조치 명령을 내리는데 그 조치 명령에 대한 사항이 이 사항이죠. 그래서 이런 거 설치하세요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겼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200이 200.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2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1조 사망이라는 거는 이제 소방 자동차가 지금 사이렌을 울리고 막 가고 있는데 이제 사망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1항이었으면 이거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이죠. 자, 그러면 사망은 소방차가 막 사이렌을 울려서 가고 있는데 앞에 이제 갑자기 끼어들거나 앞에서 계속해서 주행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빨리 비켜야 되는데 그냥 같이 가는 거죠. 소방차하고. 그런 경우 아니면 이제 갑자기 끼어들거나 아니면 이제 방해하는 이런 행위들을 했다. 그러면 이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죠. 200과.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는 다 200과.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썼다. 물론 이제 한국 119 청소년단, 그죠? 한국 119 청소년단.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제 명칭을 쓰거나 유사 명칭 쓰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소방교 시험에 대한 문제풀이를 다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시험 보시는데 좀 아리송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난이도가 이렇게 크게 높거나 하진 않죠. 그래서 아마 올해 시험을 보셔서 약간의 좀 실패가 있다거나 아니면 올해 시험은 보지 않으셨지만 내년에 우리 또 승진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문제 난이도가 요 정도 그다음에 요 정도에서 이제 조정이 되는 거지만 하여튼 크게 어렵다거나 하지 않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또 한 1년이라는 시간 정도가 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또 준비하시면 내년에 멋있는 또 승진 시험에 또 합격해서 하실 수 있으시니까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좋은 기회가 되면 또 온라인상에서 저와 같이 소방법령2 강의 또 열심히 준비하시는 그런 또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요걸로 소방교 승진 소방법령2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